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다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원래 이 시간에 항상 좀 그래도 의미 있고 재미난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 세계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번에는 동중국해. 네.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예, 이거 네. 완전히 이 중국 주변 바다가 전부 다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좀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네. 지난 9일 밤에 중국의 항공모함 산둥호 오키나와에서도 제일 경계선 끝쪽에 있는 그 최남단 섬인 미야코라는 섬에서 네. 550km 떨어진 지점, 그러니까 한 바다 한가운데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제 목격이 됐다. 이렇게 일본 방위성이 발표를 했고요. 네. 또 다른 항모 랴오닝호가 사실은 그 직전 주말 지난 주말에도 일본의 제일 동쪽 끝 섬 부근에서 이제 작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 랴오닝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항모가 이른바 제2 도련선이라는 거를 통과한 첫 사례였고 그다음에 또 어제 나왔던 게 뭐 중국 전투기가 그 오키나와 쪽에서 작전하고 있던 산둥호에서 출발한 그 제25 전투기가 네. 또 그 일본 초계기 바짝 다가가는 이런 일이 있어갖고 또 지금 일본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네. 지금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중국 주장으로는 우리는 국제법과 그다음에 국제 관행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중국이 훈련하고 하는 것을 뭐 완전히 불법이다, 뭐 이렇게 뭐 침공이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일본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미 지난달 말에 그 랴오닝함이 그 동중국해의 그 중국 일본 그 분쟁 지역이 센카쿠 열도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어로 뭐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여기서 한 200km 떨어진 해역까지 이동해 왔다. 이게 지난달 말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 9월에는 이제 오키나와의 그 요나군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부근의 좁은 해협을 통과를 했어요. 네, 국제법상 합법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통과한 지점은 사실 대만에서 동쪽으로 한 11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합법이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맞긴 맞는데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렇죠. 때리지 않고 을러대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아까도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과 뭐 아시아 국가들 갈등이 남중국해 쪽에서 좀 많았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는. 남중국해도 당연히 지금도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초에 필리핀군과 미국 군대가 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공동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7번째 공동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또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도 관심을 가졌던 게 그 필리핀의 그 신형 미사일 구축함 미겔 말바르라는 것도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필리핀이 군사 현대화 한마디로 군비 강화하면서 이거 현대중공업에게서 이제 인수해간 그 코르벳함 두 척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 우리도 그래서 이 남중국해 긴장 와중에 우리는 무기 적지 않게 지금 팔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필리핀 쪽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서필리핀해 이렇게 불러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원래는 사실 이 지역에 이런 갈등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뭐 서로 어선들이 그 어업 갈등 성격이 짙었어요. 그렇죠. 뭐 우리 바다에 와서 한마디로 고기 잡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중국해 그 지하 자원 이게 부각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전략적 경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게 무력 대치 양상으로 한마디로 뭐 어선들끼리의 갈등이 아니라 네. 양쪽에 뭐 해안 경비정이라든가 무슨 뭐 해군 군함까지 나오고 이렇게 무력 대치 양상으로 간 게 1990년대부터예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이 특히 뭐 2012년부터 네. 중국이 짓고 있는 구조물들
이게 이제 드러나면서 갈등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에 밀착했죠. 그래서 미국의 요청에서 군사 원조 더 많이 받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필리핀 같은 나라는 미국이 동남아에서 이제 군사 기지도 두고 있지만 전략적인 발판으로 좀 많이 삼고 있죠. 네. 근데 필리핀 이 두테르테 정부 시절에는 좀 중국과 가까웠었죠. 두테르테 정부가 처음에는 실용주의 그래서 뭐 실리 외교 한다면서 그래서 중국하고 많이 좀 근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도 했고 그래서 중국하고 많이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남중국해 뭐 공동 탐사하고 공동 개발하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잠깐 미국하고 그 합동 군사훈련도 중단시켰었거든요. 아. 뭐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갈등이 더 증폭됐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두테르테 정부도 나중에는 다시 미국과. 예, 그렇게 됐죠. 네, 네. 자, 지금은 마르코스 정부인데 미국과 더 밀착. 마르코스 하게 됐고요. 정부는 특히 더 밀착한 관계입니다. 이제 근데 그게 마르코스 정부의 선택과 성향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남중국해 갈등이 필리핀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필리핀이 사실상 이제 그 실효적 지배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필리핀 군대에도 가 있는 배 한 척 이렇게 정박시켜서 주둔하고 있는 거기 세컨토마스 암초라는 곳에서 네. 계속 이제 그 양측이 충돌을 했고 또 지금 이게 한 2022년, 2023년부터는 실제로 부상자가 나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해안 경비대 뭐 경비정이 이렇게 뭐 레이저를 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필리핀 쪽에서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선박 유리창 부수고 물대포 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에 뭐 완전히 밀착을 해서 네. 뭐 제일 눈길 끄는 조치가 그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 수가 그 전에 5개였는데 9개로 4개나 늘려졌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호주군, 미군 다 같이 하는 뭐 17,000명 규모의 뭐 역대 최대 규모였다든가 발리카탄 훈련 이런 것도 했고 계속 훈련도 늘려가고 있죠. 그렇군요. 필리핀이 또 일본하고도 좀 가까워졌죠. 예, 그래서 그 영내 동맹이 필요하니까 이제 한마디로 미국이 큰 틀에서는 뭐 동맹이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중에 무기 지원 이런 거는 지금 일본이 나서서 많이 해주는 형식이고 네. 그래서 해양감시용 그 레이더 시스템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공중감시 레이더 또 수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필리핀은 일본이 이제 군사대국화를 꿈꾸면서 첫 그 방위 제품 완제품이라고 일본은 표현하는데 아마 무기입니다. 군사 장비, 예, 군사 장비 제일 먼저 이제 사들인 나라 필리핀이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이 상호 접근 협정이라는 거 설명하면서 사실상 필리핀과 일본의 관계는 준동맹 관계가 됐고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는 해야겠는데. 네. 우리 부담은 좀 지기 싫고 줄이고 싶고 발 좀 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나서서 좀 해봐라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필리핀 뭐 3자 정상회의도 하고 네. 그래서 이쪽은 아주 그 밀착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만약에 이제 필리핀이 중국과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이 동맹국이니까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이 남중국해 분쟁하고는 좀 거리를 뒀습니다. 그때는 중국하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대립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전에 오바마는 집권을 좀 겹쳐지긴 절반 정도 겹쳐지긴 했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미국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려고 할 것이냐는 언제나 모든 관측통들의 의문거리예요. 네. 그게 일종의 좀 네. 불안한 요인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이제 동맹이라고는 해도 보호해준다 뭐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라는 게 되게 좀 애매한데 한마디로 중국이 군사행동을 했을 때 동맹이라 그러면 만약에 필리핀이 공격받는다. 대만이 공격받는다 그러면은 내일처럼 나서서 나도 같이 싸워줘야 동맹인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자체를 밝히지 않는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공세가 너무 심해지고 네. 또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 좀 방향이 많이 바뀌었죠. 그 전에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도 이렇게 뭐 확실하게 뭔가 어떤 말을 하고 이러진 않았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되면서 네. 대만 문제에서나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더 강경하게 모호하지 않게 간 방향이 그런 방향이 좀 많긴 했어요. 네. 물론 그래도 우리가 편들어서 우리도 함께 싸워 죽기까지 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바이든 때는 그 항행의 자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남중국해 뭐 미국 항모 지나다니고 뭐 유럽 군함들까지 막 갔었죠. 지나다니는 시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립이 더 심해진 것도 있고 근데 아직은 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직접 붙을 가능성 뭐 이거 참 말도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거 가능성은 낮은 게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국의 방식은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필리핀 어선에 중국 해안 경비대가 물대포 쏘는 거 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거를 뭐 군사 행동, 군사적 충돌, 무력 충돌이라고 우리 표현은 그렇게 무력 대치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그거를 가지고 무슨 이거는 공격이다. 전쟁 행위다. 이러면서 군사 개입을 미국이 하기는 좀 힘든 네. 그런 정도 선까지만 중국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양측이 조금 조심스러운 예, 예. 네. 유선까지만 이런 네, 거. 네. 예. 더 가지는 않는 예. 네, 이런 전략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모호하니까 예. 중국이 더 어떤 횡포라고 얘기할까요? 지금이 딱 그런 겁니다. 아, 예. 계속 압박하는 이 건가요, 정도를 가지고 미국이 아무리 동맹이어도 그러면? 이 정도를 군사기까지 가지고 하면 뭐 더 적극 개입하기는 힘들 것이다. 네. 그래서 미국의 그런 모호한 태도가 미국 입장에서는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횡포를 묵인하는 게 되게 자극하는? 그래서 사실 바이든 정부 때는 그 모호성을 좀 줄여주려고 한 면도 있기는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공격받으면 우리가 당장 나설게라고 확언을 해주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남중국해를 자기네들 뜻대로 통제를 하려면 그 회색지대 전술 포기하고 더 노골적으로 중국이 나오게 될 거다. 어느 시점에는. 네.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남중국해 문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과의 갈등도 있지만 양안 갈등. 그렇죠. 이 대만 대만이. 있잖아요. 네. 이게 필리핀 정부가 그 기지 4곳 더 쓸 수 있게 해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중에 3개가 대만에 마주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기에는 남중국해 문제를 명분 삼아서 뭐 대만 그 사실상 미국이 필리핀을 발판으로 네. 대만까지도 자기네들 어떤 군사적인 우산 안에 넣기로 네. 한 게 아니냐. 대만을 지켜보겠다라는 예, 의도가. 중국은 뭐 그렇게 볼 네. 이유가 사실 있는 거죠. 그렇군요. 동남아의 중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그러니까 사실은 남중국해에서 네.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영유권 갈등이 있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근데 중국이 그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구단선이라는 게 있어요. 남중국해 여기까지 우리 영유권이다라고 하는 선인데 네. 근데 그게 남중국해의 거의 한 90%를 이제 두르고 있는 건데 그 일부가 그 인도네시아의 나투나 제도라는 곳에 겹쳐져요.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겹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트가 뭐 이걸 중국이 뭐 우리 섬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건 바다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나투나라는 이 섬 제도 이 나투나 제도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개발 중인 그 유전과 가스전 7개 광구가 있고 네.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남중국해 해역 중에서 해저 지하 자원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2016년부터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자꾸 이 바다에서 대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뭐 군함이라든가 해경 선박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뭐 어선들 자꾸 거기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자극을 하고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많이 대치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 과정에서 무기가 너무 낙후된 거. 아. 그다음에 해안 경비 체계가 조금 느슨했던 거.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조금 정비를 하는 계기가 됐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인도네시아는 한국하고 많이 협력을 했죠. 네. 그 KF-21 우리 전투기 사업 이런 것들도 한국과 공동 개발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네, 군사력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외교적인 해법은 좀 어려울.
많이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네. 뭐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그 아세안 네. 통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지역에 좀 규범을 만들고 대화하자. 근데 지금까지 중국이 한 행동을 보면은 이제 국제법정에서 그 남중국해 관련해서 중국의 주장 근거 없다라고 판결도 나왔는데 무시하잖아요. 한마디로 중국 우리는 그 틀로 우리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아세안 국가들도 나라마다 좀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렇군요. 요즘 필리핀은 미국하고 밀착하는데 캄보디아랑 미얀마는 이제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거기 이제 중국에 별로 항의 안 하고 완전히 중국의 그늘로 들어. 미얀마야 뭐 지금 워낙에 상황이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택한다기보다는 뭐 이제 안보 협력 파트너를 굉장히 다양화하고 필요에 따라 이쪽 저쪽과 다 결합한 이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태평양 더 멀리 가고자 지금, 하는 예.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그 남중국해 지금까지 네. 말씀드렸지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동중국해 작전 네. 이거는 거의 뭐 일본이 방어 경계선으로 여겨온 해역까지 이제 중국이 이제 왔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아까 그 랴오닝호와 산둥호 이제 돌연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이 돌연선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개념입니다. 실제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네. 이렇게 선을 그린 거죠. 그래서 구단선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 영유권 선인 거고 이 돌연선은 굉장히 큰 틀에서 이 태평양 전체에서 중국이 생각하는 어떤 경계선이에요. 네. 그래서 제1돌연선은 남중국해만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런 거고 네. 그 남중국해랑 대만이 이제 제1돌연선의 핵심인 거고 제2돌연선은 일본으로 훨씬 가까워져 있는 일본과 이제 인도네시아 동쪽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동남아시아 이게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이제 제3돌연선이라고 하면 일본보다 더 바깥쪽, 한국 일본보다 훨씬 더 바깥쪽 태평양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이번에 중국이 이렇게 이 동중국해 막 나아가고 있는 거 이거 보면서 일본 전문가들이 이거는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이면서 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제 우리 괌이나 하와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요. 물론 괌이나 하와이는 훨씬 먼 데 있습니다만 그거는 시간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점점 넓혀가고 있으니까요. 중국에 그걸 보여준 거고 또 중국의 이제 항공모함 푸젠호 신형 항공모함 곧 취역할 거고 계속해서 네. 불안이 커지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우리도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뭐 중국이 그 서해에 이제 한국과 중국 그 배타적 경제수역 겹치는 곳에 네. 구조물 설치하는 거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렇죠. 또 여기도 분쟁 해역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우리 입장이 너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한 소리인 것 같지만 정말 정말 신중하게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도 서로를 이렇게 지렛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네. 많이 실리 외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